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됐습니다.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 시행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홍관희 공익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 법 시행 이후 상담 유형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2달 사이에 이메일 제보로 총 327건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 중 214건으로 65%가 직장 내 괴롭힘 제보이고요. 이게 지금 기존 28%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상담 유형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장에서 그 많이 느끼는 아쉬움들이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법 시행 뒤에 그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의 문제라 직장인 괴롭힘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근로기준법이라는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 묶다 보니까 노동청이나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피부로 와닿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직장갑질 119에서 최근 이런 한계를 담은 그 사례들을 묶어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점들이 지적돼 있습니까? 예, 저희 갑질금지법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담은 법적 네. 한계를 지적한 것이요. 첫 번째로는 사양 갑질, 네. 두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세 번째로 가해자 처벌 부재,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원청의 갑질 행위 처벌 불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을 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태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 조치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 시 징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넣지 않는 것이 네.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법 집행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 배경에 우선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명하복식 기업 문화, 권위적 직장 문화 등이 네. 직장 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한계 극복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향은 가해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네. 그리고 노동청의 현장 조사 및 수시 점검, 네. 그리고 취업 규칙을 포함한 적극적 개선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별도의 개법 입법을 통해서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지역에서 상담 사례로 왔던 것들을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네.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이 바뀌면서 직원들에 대한 폭언이 매우 심해가지고 이 직원 중 한 명이 지금 그 정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산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라든지 최근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에도 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바뀌니까 네. 영역업체를 통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단축시켜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또는 이렇게 다른 회사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사직서를 쓰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네. 호소하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법적인 제도도 필요하지만 한계점도 보완이 돼야겠지만 이 직장 내에서 고용주와 또 피고용자가 함께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돼야 할 것 같고요. 근로환경 개선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다시 한번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홍관희 공익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